자,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이제 우리 주식이죠. 지분증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자, 먼저 평가 처분 그리고 손상 환입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 첫 번째 주식인 매도 가능 증권 얘를 취득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원에 취득했다 해볼게요. 하면 매도 가능 증권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노 프로브럼 문제 없고. 자, 이제 공정가치가 올라갑니다. 공정가치 어떤 등락에 따라서 평가손익을 역시 잡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공정가치법으로 가기 때문에. 자, 떨어졌다 해볼게요. 자, 공정가가 90이 됐다. 자, 그럼 10원만큼 떨어졌죠.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잡아요. (10원) 하고 매도 가능 증권 줄여줍니다. 10원. 자, 그 다음 다음 연도에 가서, 자, 공정가치가 이번에 올라갔다 해보겠습니다. 공정가가 130이 됐다 해볼게요. 자, 지금 100원짜리였다가 지금 10원 없어지고 이제 90원 됐죠? 90원에서 130원 올라갔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40원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서로 상기하면서 갑니다. 상기하면서. 자,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이 90원에서 130원으로 40 올라갔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을 잡는 게 아니라 앞에 전 상황을 보세요. 평가 손실이 잡혀있죠? 얘를 먼저 상기해서 없애줍니다. 평가 손실 10원 없애주고 나머지가 평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들어가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자본 쪽에 이런 쪽에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서로 막 상계돼서 이렇게 발생 시에 이렇게 되고,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계 처리가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럼 똑같아요.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서로 계속 상기하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이제 평가 손실 다 없어졌죠? 평가 이익만 10원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자, 이러한 평가 손익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우리 자본에서 배울 자본 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해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본은 대변 잔액이기 때문에 평가 손실은 자본 차감이고 평가 이익은 자본 가산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단기 손익이 아니다. MVP.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이었죠.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요거에 대한 평가 손익은 일단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 잡아뒀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게 실현 손익이 단기 손익화가 됩니다. 그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러한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거나 좀 이따 보게 될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상 차손을 잡을 때 그때 단기 손익화가 됩니다. 일단은 단기 손익이 아니에요. 자본이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처분을 해보죠. 처분을 했어요. 자, 처분가가 60이다.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현금이 60원 들어오겠죠?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짜리가 없어집니까? 지금 현재 공정가 130으로 딱 돼 있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130짜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 처분 손실이 70이 이렇게 계상되느냐? 그게 아니다 뜻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계상되냐면, 자, 현재까지 평가 손실 없어지고 평가 이익, 평가 30이죠? 평가 이익이 지금 30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자본이라고 그랬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처분 시점에서 단기 손익화가 됩니다.
어떻게? 없어지면서. 처분 손실 70을 잡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 차변을 끌고 와서 30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처분 손실이에요. 40. 자, 따라 최종적으로 차변에 현금 60, 평가이익 30 없애주고 처분 손실 4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30 없어졌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왜 이게 자본에 잡혔다가 처분 시점에서 단기 손익화가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냐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 손실이 70이죠. 하지만 얘로 인해서 처분 손실이 얼마가 돼요? 40이 되죠. 30이 줄죠. 손실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수익화됐다는 뜻입니다. 평가 이익이 이제 수익화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뭐 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또 없어지면서 또 반영이 됩니다. 처분 손익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화가 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큰 골격이고, 자, 이제 여기서 평가 손익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 아주 뭐 100만 불짜리도 나갑니다. 트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처분 손익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 해봐야죠. 앞서서 뭐 평가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뭐 평가 이익이 남았고, 그걸 반영해서 처분 손실이 얼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다 해봐야겠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트릭으로 빠르게 처분 손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냐? 단순히 처분가에서 취득가를 빼주세요. 그러면 게임 끝났습니다. 바로 나와요. 자, 처분가가 얼마입니까? 60이죠? 60. 마이너스 취득가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100. 마이너스 40 나오죠? 처분 손실 4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 문제에서, 실전에서 처분 손익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회계 처리 다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트릭으로 이렇게 빠르게 처분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지분 증권입니다. 처분 손익을 구하라 그러면 단순하게 처분가와 취득가를 비교하세요. 그게 처분 손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평가부터 한번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자, 평가에 신뢰성이 있는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정가치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법으로 갑니다. 원가법.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뭐다?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주의에 단기 손익이 아니며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발생 시에 상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계 처리가 되고 있죠. 평가 이익을 40 잡는 게 아닙니다. 평가 손실을 없애주고 나머지가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들어가더라. 자, 그랬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처분 또는 손상 시에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 지금은 선생님이 처분 시점에서 반영되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우리 밑에 사례에서는 손상 시점에서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 그것도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자본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상되어 있는 평가 손익은 언제? 처분 또는 손상이 인식될 때 단기 손익화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손상과 이제 환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어떤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가의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이제 평가 손실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더라. 자본 쪽에 단기 손익이 아닙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손상차손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앞서서도 우리 손상의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바로 중대한 시가의 하락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가의 하락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손상의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 손상 발생의 어떤 증거, 사유 쭉 나왔었죠, 우리 유가증권에서. 무슨 완전 자본 잠식 상태, 뭐 기업 구조 조정이니 뭐니 그런 얘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어떤 하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평가 손실을 기타 포괄손익 누구 계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손실들은 어떤 기말에 평가할 때 일시적인 어떤 시가 하락분을 잡아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손상차손은 손상의 어떤 사유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 사유에 해당될 때는 중대한 하락이죠, 물론. 단기 손익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손상과 관련해서 시가에 또 회복이 올 수가 있어요. 회복이 오게 되면 환입이라는 절차가 또 들어가요. 이것도 뭐 단기 손익입니다. 이건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고 환입의 어떤 절차가 또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손상차손 회수 가능액의 하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손상차손은 이제 잡혀있는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바로 손상차손으로 단기손익으로 비용인식한다. 자, 그럼 회수 가능액이 뭐냐? 공정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정가치.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언제? 처분 또는 이렇게 손상차손이 인식될 때 단기손익화가 됩니다. 그 사례 이제 밑에서 보여드리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다 이제 회복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게 되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럼 환입액이 얼마냐? 이제 요게 이제 또 우리를 괴롭히죠. 회수 가능액, 회복된 금액이죠. 회수 가능액과 지금 그 현재 장부 금액, 손상차손 인식한 후에 이제 장부 금액입니다. 확 떨어져 있겠죠. 원칙적으로 그 금액과의 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뭐다? 환입액을 잡긴 잡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미니멈 나가고 있죠.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둘 중 작은 걸로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환입액은 원칙적으로 환입액은 이게 맞습니다. 장부 금액을 갖다 넘어가서 회복된 금액, 그죠? 차이가 환입액으로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둘 중 작은 걸로 하라. 즉 얘를 한도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전에 잡았던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요. 단기손익으로 비용을. 그거 이상으로 환입액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해서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액을 인식하며 자, 그럼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예를 들어서 회수 가능액이 100이다. 100이다. 장부 금액이 뭐 10원이다 이렇게 보죠. 그 원칙적으로 90원 환입 잡아야죠. 그런데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있었어요. 뭐 60원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90원과 60원의 작은 거 얘를 인식한다는 뜻이죠. 얘를 인식해요. 그럼 환입을 이제 수익을 잡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도 초과되는 게 얼마입니까? 초과되는 게 나오겠죠. 더 증가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시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두 개, 평가이익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액을 잡아주시고 환입액은 단기 수익입니다. 단기 손익이에요.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어떻다? 일반적인 시가의 상승으로 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자, 참고에 이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원가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원가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다만 참고입니다. 참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원가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뭐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챙길 건 뭐다? 원가법을 적용하더라도 손상차손, 그 다음에 손상차손의 환입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간액이나 회복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손상차손이 어떻게 구해지고 환입액이 어떻게 구해지고 이거는 참고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챙길 건 뭐다?
원가법을 적용하더라도 손상을 인식하고 환입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원가법 딱 해가지고 그냥 끝났다 이게 아니라 평가 손익만 잡히지 않을 뿐이지 손상이나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 환입이죠. 똑같이 인식된다. 어떤 손상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자, 그것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X1년 5월 1일에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을 4만 원에 취득을 했다. 취득을 했어요. (5월 1일)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4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현금 자, 4만 원 해보죠. 그 다음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42,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2,000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잡습니다. 평가이익은 뭐다? 단기손익이 아닙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의 가산 항목이에요. 자, 그렇게 표시됐고 그 다음 2000X 2년 중에 손상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손상 사유에 이제 딱 걸렸어요. 급격한 이제 중대한 어떤 하락이 생겼다. 손상 차손을 이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00X 2년 말과 2000X 3년 말의 공정가치가 각각 5,000원과 6만 원이다. 그러니까 2000X 2년에 공정가치가 5,000원이에요.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손상 대상이 되면서 확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00X 2년. 말 이렇게 해볼게요. 손상 시점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 지금 현재 42,000원짜리죠. 4만 원에다 2,000 올라가서 42,000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얼마를 차감시켜야 돼요? 지금 5,000원짜리 됐어요. 5,000원. 써볼까요? 여기 5,000원이에요, 지금. 42,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습니다. 얼마를 감액시켜줘야 됩니까? 42,000원 마이너스 5,000원. 37,000원 감액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처분이나 손상 시점에 반영하라 그랬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평가 이익이. 얘 먼저 없애요. 평가 이익 2,000원. 그리고 나머지가 뭐다? 손상 차손이다. 결국 손상 차손을 인식하면은 얘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손상 차손이 37,000원 인식되겠죠? 하지만 얘 때문에 손상 차손이 35,000원으로 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즉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얘가. 평가 이익이. 처분시나 이렇게 손상 시점에서 이렇게 단기 손익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상 차손. 단기 손익입니다. 단기 손익이에요. 그 다음 2000X 3년 말. 자, 회복 시점, 환입 시점 해보죠. 이때 얼마가 됐대요? 6만 원이래죠? 확 회복이 됐어요. 2000X 3년도의 공정가치 회복은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도 의미 있는 문구인데 일단 그러려니 하시고. 자, 환입 시점이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환입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올려주십시오. 얼마로 올려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장부가가 42,000원이었다가 37,000원으로 확 줄었죠? 5,000원이에요. 5,000원. 시가인 5,000원으로 지금 장부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5,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다?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올려야 돼요? 55,000원 올려야겠죠? 자, 올려주시고
자, 이제 환입액을 잡아야 돼요. 손상차손 환입, 단기 수익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자, 미니멈. 회수 가능액이 지금 6만 원이죠? 6만 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장부 금액 지금 여기 5천 원짜리였죠? 5천 원. 요것과 그다음에 뭘 한도로 한다?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얼마인지 보세요. 여기 있죠? 얘를 한도로 한다. 3만 5천 원. 둘 중 작은 금액. 얘가 더 작잖아요. 지금 5만 5천 원이고. 그죠? 3만 5천 원이 환입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차 차이가 나오죠? 2만 원. 이거 뭡니까? 한도 넘어가는 건 뭘로 쳐라 그랬어요? 단순한 시가 상승.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손상과 환입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해서 자, 매도 가능 증권 장부가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요거죠? 회복된 거 6만 원으로 딱 맞춰져 있을 거고. 다시 해볼까요? 여기 5천 원이었다가 5만 5천 원 늘어났죠? 6만 원이 상태고. 그다음 평가 이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애초에 있었던 거 이거는 뭐 이미 다 없어졌고, 그죠? 다 없어졌죠? 이거는 얘만 지금 덜렁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는 평가 이익이 2만 원이 딱 계상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료에 2000X4년 초에 7만 원에 처분했대요. 2000X4년 초 처분 시점. 처분 시점 7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현금이 자 7만 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했던 얘기 똑같아요. 처분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된다? 단기 손익화가 된다. 평가 이익이 잡혀있죠? 얘를 먼저 없애줘야 돼요. 자, 현금 7만 원 들어오고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 없어집니까? 자, 6만 원짜리 없어져요.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평가 이익 없애주세요. 2만 원 없애주시고 따라서 처분 이익이 생기죠? 처분 이익이 대차 차이 3만 원. 자,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가볍게 왜 평가 이익이 단기 손익화가 되는가 또 설명해드리면 얘를 반영 안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처분 이익이 여기 7만 원, 6만 원, 만 원 되죠? 그런데 어때요? 평가 이익으로 자본에 잡혀 있었던 금액이 없어지면서 처분 이익을 늘려버리죠? 얘만큼 지금 2만 원이 늘어나고 있죠? 3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손익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처리가 나오게 된다. 취득, 평가 손익 인식, 손상, 환입, 처분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걸로 폭파입니다. 끝났어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어쨌든 숙지를 좀 하셔야겠고. 자, 매도하는 증권, 주식과 관련해서 지분증권.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